퇴직 후 로펌에 영입돼 7개월 동안 보수로 6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청문회 이전에 낙마했습니다.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 로펌에 있은 17개월 동안 16억여 원을 받은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면 이런 고액 연봉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한 달에 1억 정도를 받을 정도 고액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 수임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2건, 3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많은 다수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다른 청문회. 무엇보다 청문회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을 공직에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경우에는 임명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당은 야당대로 어떻게 해서든 국민이 분노하게끔 이 도덕적인 하자가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격하고. 그럼에도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엔 국회가 이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상습적인 투기이다 하는 기준은 정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면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죠. 아주 악의적인 위장전입이 있고 제도의 결함 때문에 생긴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서 악의적인 위장전입은 안 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죠. 자료 가지고 신나기를 많이 하더라고. 밤 늦은 시각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도착합니다. 이걸 보고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려면 청문회 당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청문회 하기 한 2, 3일 전에 이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실하게 오고, 그런데 이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없고. 그래서 청문회 당일에도 각 부처 청문 담당자들은 비상대기입니다. 자료를 내라는 측, 개인 신상이라 못 낸다는 측, 인사청문회장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부실한 그 자료를 그렇게 늦게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자료가 훨씬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는데 왜 그럽니까? 이번 외교장관 청문회장에서만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된 것만 6차례.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 내는 필수 자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 내는 자료는 직업, 학력, 경력사항, 병역, 재산신고, 5년간 납세 내역, 범죄 경력, 이렇게 5가지. 여기에다 거의 상시 요구받는 자료는 필수로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의원실에서 후보자에게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주식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주민등록 이전 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받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는 비공개 열람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이었습니다. 의료진도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7호를 한 7개월 정도 하신 거로 기록이 돼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총 20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병무청 CT 자료 등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여야 논의로 야당 의원들만 전문가들과 열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것입니다. 청와대 검증 자료를 국회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한 200개 목록입니다. 이런 자료가 제출된다면 개별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백악관의 검증 자료를 상원의 인준위원회가 활용합니다. 백악관은 연방경찰, FBI와 국세청, 정부 윤리실 등을 동원해 길게는 몇 달씩 후보자 검증을 거친 뒤 인사청문을 상원에 요청합니다. 상원 인준위원회는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FBI 검증 결과 보고서를 백악관의 요구에 청문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FBI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조사를 쭉 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백악관에 제출이 돼요.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봐야 돼, 그 보고서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백악관 비서실에서 그 자료를 직접 들고 갑니다. 2013년 인사청문회. 과거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현재 기준은 엄혹합니다. 도살장 같다.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내일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학습 효과만으로도 청문회의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또 현재의 청문회를 보완해야 할 이유입니다.